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성현우입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만난 여사친한테 스토킹 당한 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요즘 저한테 인스타그램 DM으로 되게 장문의 메시지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 메시지의 내용들이 뭐냐면 제 영상을 보고 되게 많은 용기를 얻고 있다. 그리고 혼자 살아서 적적한데 제 영상을 보면서 되게 많이 외로움을 달래고 있다. 제가 오랫동안 아무래도 한 13년 동안 진짜 한 길만 파면서 이렇게 꾸준히 달려온 모습을 보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많은 힘을 얻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보람차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영상을 꾸준히 올릴 수 있는 그런 좀 원동력은 결국에 저도 우리 구독자분들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구독자분들이 안 계셨고 또 저의 팬분들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당연하게도 영상 활동을 계속 유지하지는 못했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로 우리 구독자분들과 우리 팬분들한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벌써 한 해의 절반인 6월이 찾아왔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정말 정신없이 달려온 것 같아요. 1월 초부터 한라산 등산을 하면서 내가 이거 등산을 해서 되게 좋은 기운을 얻고 올해는 진짜 뭐라도 해내야 되겠다 라고 다짐을 하고 우리 팬분들께도 약속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다짐과 또 약속 때문인지 진짜 어떻게 해서든 움직여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6월달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솔로지옥 리뷰 영상부터 천천히 이렇게 조회수가 오르면서 제주도 썰 영상이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고 또 우리 구독자분들을 만나게 해주고 그리고 계속 해오던 알바도 이제 그만두고 곡 작업과 영상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까지 이게 1월부터 6월까지 생겼던 일들입니다. 사실 전혀 예상치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이제는 6월부터 12월까지 어떤 일이 생길지 정말 설렘 가득하게 좀 지내보고 싶습니다. 저 또한 6월부터 12월 안에 더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릴 만한 무언가를 정말 열심히 만들려고 노력할 테니까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저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주실 수 있도록 정말 정말 힘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계속해서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구독자분의 사연이다 보니 1인칭 시점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살을 붙여서 여러분들께 전달드린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연자분을 언급한 안 좋은 댓글들은 제가 바로바로 삭제할 수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그때가 10년은 한참 넘은 이야기거든요.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쯤부터 있었던 이야기예요. 사실 살면서 제가 스토킹을 당할 거라고 상상을 하면서 살지 않잖아요. 사건 사고가 나에게 생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지 않으니까 저는 진짜 그런 스토킹을 제가 당한다는 거를 정말 상상도 못했었던 일이에요.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에 어떤 여자애 한 명이 교회로 온 거예요. 같은 동네였는데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얼굴이었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저는 이제 남고를 다녔어가지고 그 남고를 다니다 보니까 당연히 뭐 여자인 친구들을 만날 일도 없고 아무 접점이 없었던 그런 사이였어요. 근데 뭐 이 얘기를 하는 건 사실 좀 부끄럽긴 하지만 제가 사실 뭐 불량 학생 이런 건 아니었는데 어렸을 때 담배를 피거나 뭐 땡땡이 치거나 이런 거 정도 하는 그런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이었는데 그날도 그냥 학교 땡땡이 치고 골목길에서 담배를 피고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와가지고 처음 봤다는 여자애 있잖아요. 그 친구를 우연히 마주친 거예요. 저는 그 순간에 피해야 되나 싶었는데 이미 제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상황에서 마주쳤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애가 저를 보면서 놀란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빠 담배 펴? 저는 이제 좀 안 들키고 싶었는데 들켜버렸으니까 그냥 머쓱하게 웃으면서 그냥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걔 표정이 좀 이상한 거예요. 놀란 건 맞는데 뭔가 되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표정이었거든요. 저는 근데 어쨌든 학생이었고 담배를 피고 있는 걸 들켰으니까 교회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는 그냥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이렇게 끄덕이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뒤에 그 여자애한테 카톡이 하나 왔어요. 오빠 어디야? 그래서 저는 나 그냥 동네 골목이야. 왜? 이렇게 했는데 걔가 저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나 곧 집 갈 건데 왜 와?
그렇게 말했더니 할 말이 있다면서 굳이 제가 있는 곳까지 온다고 하더라고요. 한 10분쯤인가 지났는데 진짜 온 거예요. 근데 오자마자 담배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담배는 왜 피는 거야? 무슨 맛이야?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담배 하나만 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제가 담배를 피는 학생이었다고 해도 저보다 3살이나 어린 여자애한테 담배를 주는 건 진짜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서 정색하면서 안 돼. 내가 너한테 담배를 왜 줘? 이렇게 했더니 걔가 갑자기 삐진 표정을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걔가 가는 걸 보면서 뭐지? 이러고 그냥 집에 돌아갔어요. 근데 며칠 뒤였어요.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평소처럼 제가 자주 가던 골목에 갔는데 그 여자애가 거기서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진짜 너무 놀라가지고 야! 너 뭐해? 너 지금 거기서 너 담배 피고 있어? 이렇게 물었는데 오빠가 피우니까 나도 펴보고 싶어서 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제가 약간 늘 가던 시간에 그 골목에 가다 보니까 걔가 그 시간에 맞춰서 항상 보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말려보기는 했는데 이미 뭐 펴버렸고 말도 듣지도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집으로만 돌려보냈어요. 근데 딱 그날 이후부터였어요. 그 이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시작됐어요. 어느 날에 야자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카톡이 하나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카톡이 뭐였냐면 사진 한 장이었어요. 그래서 뭐야 뭔 사진을 보냈지? 하고 카톡을 딱 눌렀는데 진짜 온몸에 소름이 돋았거든요. 진짜 멀리서 누가 저를 확대해서 찍은 사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놀라서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안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카톡을 했어요. 너 이거 뭐야? 이거 뭐 어디서 찍은 거야? 너 지금 어디야? 그렇게 하니까 카톡 답장이 왔는데 뭐라고 왔는지 아세요? 지켜보고 있다. 딱 이 답변만 오고 그 이후로 답변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 답변을 보는데 이제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주변을 막 미친 듯이 둘러봤어요. 주변을 둘러봤는데 어쨌든 제가 있던 동네 자체가 막 시내 이런 것도 아니고 살짝 외진 곳이었어서 주변에 가로등도 별로 없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였단 말이에요. 진짜 무서웠는데 어쨌든 상대는 저보다 3살이나 어린 여자애였고 저는 그냥 뭐 장난으로 한 거겠지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날 이후부터 제 모든 일상이 감시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친구들이랑 노래방을 갔어요, 제가. 근데 친구들이랑 노래방을 갔는데 조금 있다가 카톡이 와요. 오빠, 지금 노래방이네? 그리고 제가 여자친구랑 밤에 산책을 해요. 그럼 조금 있다 또 카톡이 와요. 여자친구랑 산책하니까 좋아? 여자친구 별로 안 예쁘던데?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제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랑 있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걔는. 그래서 결국에 제가 너무 무섭고 이거 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해서 그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요. 우리 지금 좀 만나자. 근데 그날 걔를 보고 진짜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저 멀리서 걔가 걸어오는데 귀도 뚫고 머리도 염색하고 작은 문신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도 그 당시에 귀걸이도 하고 염색도 하고 팔에 문신도 있었어요. 근데 걔는 중학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황당해서 물었어요, 걔한테.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근데 걔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진짜 그냥 웃으면서 오빠처럼 되고 싶어서. 딱 그 말을 듣고 와, 이거 잘못됐다 이 생각을 한 거죠. 저는 더 이상 이제 걔한테 할 말이 없어서 뭐 알아서 해라, 난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고 그냥 돌아섰어요. 근데 그 이후로도 연락이 계속 왔어요. 제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랑 뭘 하는지. 그러다가 이제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 나 설마 좋아하나? 그래서 직접 물어보기로 했어요. 동네에서 만나자고 해서 동네 근처에서 만났어요. 만나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너 혹시 너 오빠 좋아해? 그렇게 말하니까 애가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좋아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전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면 전 여자친구가 있었으니까, 그 친구도 제가 여자친구가 있는 것도 알고 있었으니까 정말 상상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게 얘기를 했어요. 미안한데 난 어쨌든 지금 여자친구가 있고 너는 아직 중학생이고 나는 이제 곧 있으면 성인이야. 너가 어떤 부분이 내가 좋아서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나 말고도 진짜 남자 많으니까 너가 좋은 남자 잘 만났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건 부탁인데 더 이상 나 지켜보고 그렇게 카톡으로 얘기하고 하는 거 하지 마. 알겠지? 그렇게 말했더니 걔가 한참 동안 저를 멍하니 쳐다보더니 내 마음 다 전달했으면 됐어. 그리고서는 마지막으로 의미심장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두고 봐. 그 말을 끝으로 걔는 이제 교회도 안 나오고 연락도 안 됐어요. 그래서 드디어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시간이 좀 지났어요.
저는 고3이 되었고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원하던 대학교에 가게 됐어요. 1년 정도 다니다가 군대를 다녀왔고 다녀와서는 자취를 시작했어요. 대학교는 서울이었지만 어쨌든 저희 집안 형편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가지고 서울의 월세가 워낙 비싸니까 일단은 본가 근처에 작은 빌라 같은 데에서 자취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24살이었으니까 아마 그 여자애가 21살 정도 됐었겠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어쨌든 그 여자애를 좋아했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 감정이 없었던 애니까 이미 그 친구는 제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진 상태였어요. 근데 진짜 미친 듯이 소름 돋는 일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에 집에 들어왔는데 신발 하나가 뒤집혀져 있는 거예요. 뭐 그냥 별 생각 없이 넘겼어요. 근데 또 어느 날은 노트북을 켰는데 이미 켜져 있다가 꺼지는 거예요. 좀 이상함을 느꼈죠. 뭐지? 내가 노트북을 썼나? 노트북 안 썼는데?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제가 전날은 집에 와가지고 씻고 바로 잤거든요. 그러니까 노트북을 만질 일이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순간에 소름이 이제 돋기 시작했어요. 혹시라도 누가 우리 집에 들어왔나? 해서 도어락을 가봤는데 도어락에 지문 자국이 진짜 선명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참 웃긴 게 그 상황에서도 이거 도어락 솔직히 어떻게 내 거 비밀번호 이거 어떻게 풀어서 들어왔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면서 그냥 자기 스스로를 설득하게 되더라고요. 다음날 학교에 가서 친구한테 이런 얘기들을 해줬어요. 근데 친구가 장난반 진심반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너 원래 항상 규칙적으로 살잖아. 그니까 너 막 몇 시에 집에 가고 몇 시에 어디 가고 항상 이렇게 사니까 너 그냥 그거 틀 깨고 갑자기 집에 한번 가봐. 저는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 그냥 뭐래 웃으면서 들었는데 괜히 찝찝해가지고 친구 말대로 수업 중간에 갑자기 집에 가게 됐어요. 그때가 제 기억으로 오후 2시쯤이었나? 그랬던 것 같거든요. 집 앞에 도착을 해서 문에다가 귀를 대고 소리를 들어봤어요. 근데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심하고 문을 딱 열었는데 신발장에 제 신발이 아니라 다른 사람 신발이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그냥 숨이 턱 막혀버렸어요. 일단 조심스럽게 방으로 갔거든요. 그리고 방문을 천천히 열었는데 제 침대 위에 누가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목소리도 떨었어요. 제가 거기서 누구세요? 그렇게 했더니 이불 속에 있던 사람이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이불이 점점 내려가면서 얼굴이 보일 거 아니에요. 저는 얼굴을 보자마자 주저앉았어요. 그때 그 여자애인 거예요. 근데 더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마주쳤는데 그 친구가 저보고 뭐라 했냐면 이 시간에 갑자기 왜 왔어? 누가 보면 제가 걔 집에 온 것처럼 그렇게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너 여기 어떻게 알았어? 너 그리고 어떻게 들어왔어? 그렇게 말했는데 걔가 너무 태연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밤에 오빠가 여기 들어가는 거 보고 알았어. 며칠 동안 그냥 지켜봤는데 여기 사는구나 확신했어. 대학교 시간표도 알아냈고 여기 집 비밀번호는 지문 찍혀있길래 지문 보고 맞췄어. 그 말을 듣고 진짜 소름 돋고 무서운데 화도 나가지고 너 지금 바로 그냥 경찰 부를게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걔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고해봐. 증거 있어? 오빠가 부른 거라고 말하면 끝나는데? 그 말이 너무 현실적이라서 더 무서운 거예요. 진짜 그 말을 듣고 믿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그 빌라는 오래된 건물이었고 그 건물에 CCTV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쳐가지고 너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건데? 이유를 좀 물어보자. 왜 그래 나한테? 그렇게 말했더니 걔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직도 여자친구랑 사겨? 아니면 오늘부터 나랑 사귈래? 진짜 다리가 떨렸어요. 그 얘기 듣고 그냥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바로 말했어요.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말했어요. 나 아직 여자친구 잘 만나고 있고 여자친구 너무 좋아하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러니까 걔가 한숨 쉬면서 한 번을 안 해주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멍하니 보면서 성인 되면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하고 그냥 나가더라고요. 저는 멍하니 걔가 나가는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그날 이후로 도어락 비밀번호도 바꾸고 제가 집 들어가면 비밀번호를 치잖아요. 그러면 그 지문을 지우는 버릇까지 생겼어요. 근데 정말 다행히도 그 이후로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좀 지나서 그 여자의 SNS에서 다른 남자랑 연애 중인 걸 확인했고
그제서야 이제 진짜 끝났구나 하고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지금도 진짜 가끔 그때 생각하면 엄청 소름 돋아요.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뭐 제가 과장하는 거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솔직히 진짜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왜 집에 들어와가지고 왜 침대에 누워 있었던 건지, 그리고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감정이 어디까지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망가뜨릴 수 있는 건지, 살면서 정말 두 번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네, 오늘은 구독자님의 사연, 교회에서 만난 여자애한테 스토킹 당한 썰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사실 저도 예전에 일방적으로 저를 좋아하던 여자애가 매일 막 집 앞에 찾아오고 막 이랬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일단 이 생각을 먼저 했거든요. 왜냐면 저도 뭐 이렇게 진짜 딥하게 막 집에 들어오고 이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매일 집 앞에 찾아와서 계속 전화하고 이랬었던 적이 있었어서 정말 무서운 일이라는 거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스토킹도 범죄잖아요. 진짜 상대방을 괴롭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하는 사람은 아마 모를 거예요. 근데 당하는 사람의 입장으로는 진짜 무섭거든요. 진짜 소름 돋고, 그리고 상대가 좋으면 더 천천히 할 줄 아는 방법도 배워야 돼요. 왜냐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 부담스러워지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혹시라도 스토킹이나 이런 일이 생긴다면 주저하지 말고 경찰에 바로 신고하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여러분 곡 작업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제가 어떤 음악을 만드는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다른 이런 가수분들과 다르게 진짜 혼자 1인 기획사로 해서 정말 모든 것을 혼자 하다 보니까 좋은 퀄리티가 당연히 대형 기획사들만큼, 그리고 또 기획사가 있는 가수분들만큼 퀄리티가 좋지 않겠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괜찮네? 라고 하실 만큼 정말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제 곡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썰 영상도 이렇게 계속 꾸준히 정말 하고 있는데, 요즘 좀 곡 작업에 조금 더 매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상 주기가 조금은 길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조금만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빠르게 정리할 것들 다 정리해서 영상 정말 하루하루 밥 먹으면서 보실 수 있게 하도록 할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썰 영상 제보는 꾸준히 받고 있으니까 제 영상 설명란과 소개란에 메일 주소 있으니까요. 거기로 썰 많은 제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가수 그리고 유튜버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열심히 살기로 다짐했고,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를 응원하고 계시지만 저도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거 꼭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조댓구알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재밌는 썰로 여러분들 자주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